네, 슈팅스탁 일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보시죠.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 종목들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투자에 도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이번 주 들어 시장이 하루 만에 연이은 변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장에서 오늘 하루 만에 하락장으로 전환됐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뚜렷한 악재 요인이 부재했던 것인데요. 어젯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4.0%로 금리 동결 쪽에 더 확실시 되면서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 마쳤으나 오늘 우리 시장은 차가웠습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조심스럽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의 중국 고시원 배터리 공장, 이런 건축 승인 소식과 함께 코스피에서 지난 SG 사태와 비슷한 하한가 종목들이 무더기로 나왔던 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기관들이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장중 지수 추이부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간밤 미증시 강세와 시작은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전강 후 약을 보였고요. 어제 대비 0.72% 내리면서 2,619.08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그래도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코스닥보다는 지수의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물량 담았고요. 다만 기관이 1,200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고 특히 연계금 쪽에서 1,600억 원 넘게 주도적으로 물량을 던져냈습니다. 코스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어제와 반대로 뚜렷한 우하향을 그려갔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후에 기관의 적극적인 매도로 지수에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대비 무려 2.79% 빠지면서 871.83포인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모든 주체 손바꿈 나타났습니다. 양 매도세 시연됐고요. 외국인도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의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안정세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상승 마감됐습니다. 어제보다 7원 10전 크게 오르면서 1278원 50전으로 70원대 후반에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서 오늘 전 상승장을 기대했는데 시장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먼저 오늘장 브리핑부터 들어볼까요? 진짜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 이제 수요일이기 네. 때문에 오늘 그래도 상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밤에 이제 CPI 발표되는 거 보고 좀 가벼운 미국장도 마음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잘 마감을 하면서 이제 8개월 내 신고가 계속 연내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고 좋은 흐름인데 유독 우리 증시만 오늘 좀 아프게 네. 혼이 난 그런 모습입니다. 위기의 한국 증시이지 않나라는 또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워낙 그 좀 위험한 네.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고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매매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작전 세력들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오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9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데 9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지금 흐름에서 코스닥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이제 4월 달에 913포인트 올라갈 때는 사실 이건 거품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좀 많이 피해갔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장세 속에서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던 자리에서 좀 오늘 아프게 맞았습니다. 900포인트를 앞두고 899.85 고가 이제 900포인트를 정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큰 낙폭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도 많이 밀렸고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무더기 하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또 좋지 못한 장세였는데 뭐 제2의 SG 사태가 우려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좀 한마디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오늘 이 종목들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종목들 좀 잘못 가지고 있으면 사실 하한가 한 번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천리 같은 종목에서도 경험을 해봤지만 하한가 이후에 점하한가 두방까지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주가가 뭐 70만 원대, 50만 원대 이렇게 있던 주가가 완전히 5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불과 3, 4거래일 만에 거의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유가 시장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없이 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 뭐 이것도 삼천리도 1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에 52만 원까지 이렇다 할 뉴스도 없었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어요. 통정거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SG 사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때 한번 우리가 이제 선행학습 효과로 4월 말에 이거에 대한 공포를 한번 느꼈었던 바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이런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한 하한가, 동일금속 같은 종목이 이제 하한가에 가면서 거래량을 보면은 이것도 그냥 주가가 없이 거래량이 없이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 굉장히 아프게 하한가를 한번 맞았는데 하한가 이게 한 방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하락도 염려를 해둬야 되는 장세 속이고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에코프로까지도 휘청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오늘 유독 뭐 2.7% 이상 장중에 2.96%까지도 제 밀리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하루 때문에 또 이제 주식시장에 근심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사실 주식에서 하루하루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큰 전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제 동결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시장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오늘 악재가 발생해서 밀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투매하시면서 대규모 손절을 하시거나 해서 이제 좀 아픈 그런 계좌를 만들지 말자.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900선에 가까워지나 싶었으나 오늘 에코프로 필두로 2차 전지 종목들 많이 밀리면서 이 큰 낙폭을 보였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한가 5개 종목까지 나오면서 참 근심을 키웠던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에코프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에코프로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릴 때 16%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맞아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구간에 이제 6월 7일 날에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에코프로가 강세다. 다시 한번 전고 돌파에 대한 우려감, 이제 기대감까지 가져보면서 이제 80만 원대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제가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79만 원까지는 올랐었거든요.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5% 가까이 올라가다가 완전히 이제 그 투매 사태가 나타나고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그동안 과열되었지 않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에코프로가 오늘 고점 대비했을 때는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5% 올랐던 종목이 이제 종가로는 마이너스 10% 이상이 밀렸기 때문에 고점 대비 15% 가까이 밀렸다. 전일 스팸 과다 관여로 인해서 투자 주의가 지금 내려 있는 상태인데요. 투자 주의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투심에 매수를 버튼을 누리기보다는 그래도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스팸 과다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주의 발령이 되면서 심리도 좀 좋지 못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다. 4월 11일, 5월 이제 초, 5월 2일 이 구간에서도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에 가까워지니까 또 매도하는 심리도 나타났을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오늘 웬만한 장세였으면 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고 80만 원대 이상까지도 올라갈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정말 도려
돌연 변이 같은 지수의 하락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만 유독 안 좋았어요. 이 부분 또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본장이나 이제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장에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을 훼손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이 완전히 주가가 흐르는 흐름은 아니고 오늘 단기적인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돌발 악재로 인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후의 주가도 한번 추적 관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중에 계속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우려되는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다들 오늘 좀 계좌 회복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좀 전략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어제는 강세로 무대를 뒤집었으나 오늘은 약세로 무대를 뒤집었습니다. 오늘 기준 고점 대비 15%가량 밀렸는데요. 오늘은 돌발 악재로 밀렸기 때문에 이후의 주가 흐름, 내일장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가 이제 하한가에 갔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 네. 만호제강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만호제강이라는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종목, 하한가 중 갔던 하나죠. 5개 종목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합니다. 네. 이제 하한가 종목들 살펴보면 동해산업, 동해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지, 박림 이렇게 5개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만호제강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면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특수강선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내용들이 사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은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이슈로 올라갔는가 주가에 대한 이슈가 올라가면서 이제 호재를 터뜨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거래량을 보면 최대 거래량이 터졌을 때 21만 주도 터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대규모 거래 자금을 동반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일부 몇몇 주가에 대한 뭐 통정거래 의혹도 지금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뭐 3만 원대 하던 종목이 6만 8천 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가를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제 매도로 베팅이 되면서 하한가까지도 완전히 밀려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3년의 주가를 흐름을 살펴보면요. 네. 뭐 10,000원대부터 6만 8천 원대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고 이런 종목들 뭐 2만 원대 6만 원대 이 올라가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보면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던 종목이에요. 오르기만 했던 종목이 정말 이거는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었다. 그러니까요. 삼천리 때도 경험했었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대선가스 이런 때도 경험을 했었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상승 뒤에는 꼭 우리가 이제 매수와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 이런 폭탄적인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정말 멍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와 함께 오늘 이제 금일 지수 하락에 대한 요인의 주요 요인이지 않았나. 이 5개 종목이 하한가를 만들어내면서 네. 하한가 이후에 하한가 가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거든요. 그쵸.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20% 이상 하락하지 않을지 이런 뭐 좀 이제 잘못된 거에 개입이 돼갖고 주가가 완전 폭락하지 않을지 이런 심리 버튼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매수 심리가 죽어버리면서 오늘 이제 2.79%까지 코스닥 지수가 밀렸는데 에코프로와 만호제강 이 두 종목은 안 좋은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또 좋은 종목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만호제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박림, 동일산업, 대한방직, 동일금속 5가지 종목 공통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상승세 보이다가 오늘 하한가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하한가를 내리 기록하다 보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좀 움츠리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개 종목은 사실 좋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좋았던 종목들도 없진 않았어요. 대봉LS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대봉L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세계 최초 병원 미생물 양식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구간을 보면은 이것도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영역이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네. 아마 그냥 웬만한 장세였으면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웬만한 장세가 아니었고 오늘 굉장히 지수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상한가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20%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18%로 이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꼬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대규모 거래량이 도만이 되었고 이 구간 이후에도 아마 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추가적으로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고 52주 신고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라는 건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뉴스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뉴스를 내는 것이고 매수세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매수세를 만들 때 개인 투자자들만의 매수세로 상한가를 만들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을 때 대봉 LS는 오늘 시장을 이겨내는 상승이 나타났던 종목이고 이후에 대한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똑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대봉 LS였습니다. 시간 내에서 4% 정도 조정 나오긴 했으나 오늘 상한가 터치 후 19% 가까운 강세 마감 보였습니다. 지난 12일 세계 최초 병원 미생물 양식 시스템 개발 재료와 함께 일본 오염수 수혜 테마로 묶이며 상승력을 보였고 앞으로도 더 상승력 있다고 봐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며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웬만하면은 제가 말 바꾸는 걸 저도 좋아하지 않는데 네. 증시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상승에 대한 저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그쵸. 저는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후의 흐름을 보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완전히 이제 잘 가다가 증시에 찬물을 완전히 확 끼얹는 네. 하한가 5개 종목이 나타나고 지수 자체도 무너지면서 그 지수가 무너질 때 대장으로 있었던 에코프로가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겁나는 시장 흐름이 될 것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매매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겁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상승을 계속 전망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후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굉장히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고 네. 이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도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입장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에 대한 증시 흐름은 저는 사실 상방을 계속 네.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후에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주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전략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 대응 좀 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갑게 식은 증시, 겁나는 어려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6월 8일에 매수했던 CJ 시푸드 일본 오염수 관련주로 추천해드렸고 시세 초입 구간에서 전략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9% 가까운 상승, 마감도 4% 가까이 올랐고요. 최고가 수익률 14% 넘게 달성이 됐습니다. 한 주 만인데요. CJ 시푸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CJ 시푸드는 저는 네. 굉장히 좀 자랑을 많이 하고 싶기는 한데 오늘도 이제 장중에도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네. 오늘 장중에 언급드렸을 때는 약간 빠졌던 부분도 있어요. 네.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사과의 말씀을 또 드리고 올라갈 자리라는 거는 저는 이제 분석을 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거든요. 네.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로 엮이면서 굉장히 많이 오를 영역에 있다. 이제 막 시세 초입 구간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1월 달에 이 구간에서 들어올 때 거래량들이 있고 지금 막 이제 시세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영역에서 최대 거래량이 오늘 또 터졌거든요. 시장이 아마 오늘 무난했다면 오늘 뭐 15%, 20% 이상도 강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어요. 제가 네. 수요일 날 이제 방송 나오기도 하고 네. 어제 장이 워낙 좋았고 그랬던 그쵸.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웬만하면 또 이제 또 수익 웬만하면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돌발 변수가 나타나고 하한가에 대한 악재도 나타나고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장이 휘청휘청거리면서 코스닥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도 수급을 받지 못하고 그쵸. 분봉상에 대한 흐름을 보면 이제 9시 이후에 계속 밀려났다가 한 번씩 튀어 오르긴 했는데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에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또 어렵다. 근데 아마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편하게 계속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닥 구간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 보실만 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올라갈 때는 꼭대기에 다 팔려고 하기보다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자리 있으면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좋은 자리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 많이들 입장하셔가지고 이야기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분위기가 무너지다 보니 테마의 움직임도 상승력도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셨던 저가 구간 매수하셨다면 보유로 의견 주셨고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전문가님 채팅방 들어오시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6월 1일에 매수했던 엑시콘 반도체 메모리 제품 테스트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금요일과 이번 주 월화 급등세 보였고요. 지난 AS 때 12,000원, 13,000원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익절 전략 주셨고 오늘은 소폭의 조정세 나왔습니다. 엑시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저도 딱 정확하게 네.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12,000원, 13,000원대 구간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작년 5월달, 6월달 이 구간에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주식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매도세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 구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물렸기 때문에 이제 본전에 오면은 팔고 싶은 그쵸. 욕구가 당연히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도 이 구간에 오면은 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오늘 시장이 또 좋았다면 네. 그럼에도 또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지수가 2.79% 밀렸는데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임에도 1%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고 네. 주가에 대한 흐름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몸통을 지켜주면서 양봉의 몸통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엑시콘 네. 같은 경우도 분할 매도에 대한 전략으로 일단 일부 매도하시는 거는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수 있다. 네. 대신 매수를 할 자리는 사실 지금 당장은 또 매수로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매수 자리가 있다면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인지하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 반도체 업황 전망과 함께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다만 분할 매도 전략으로 수익 챙기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6일에 매수했던 기가비스입니다.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이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부터 좀 약세 나오고 있고 전문가님께서 손절 라인을 7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 좀 조정이 오늘도 크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 손절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드리려고 네. 이제 오늘 AS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사실 단기적으로 오르는 자리들도 있었지만 지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을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 이후에는 얼마까지 밀릴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적정한 가치라는 게 없는 것이고 네. 아직 시장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는 기간이 얼마 되지 그쵸. 않기 때문에 그렇다. 신규 상장주로 상장한 거 이제 5월 24일 날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올라가다가 주요 라인들 7만 원대에 대한 주요 라인을 보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6월 8일, 9일부터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 나왔을 때는 7만 원 구간에 만약 반등 시에는 무조건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매수가에서는 수익 구간이 5%를 정도를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5%는 조금 아쉽지만 체결은 되지 못했어요. 5%에 대한 수익은 나지 못했지만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밀렸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막 추가 매수를 해서 버티고 이렇게 하면은 소실이 정말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 꼭 기가비스 말고도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엑시콘 같은 종목도 있고 SFA 반도체 같은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좋은 종목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주는 원칙적으로 손절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 의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고 예전에 TMC 같은 종목도 네. 손절가를 한번 건드렸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가비스도 만약에 좋은 시기가 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때 제가 또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일단은 기다리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7만 원 이상 반등 시에는 좀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신규 상장주로 전략 대응 때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7만 원 선 지난주 때부터 이미 제시해드렸고요. 아직 보유하셨다면 반등 구간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MS 오토텍 최고가 수익이 30% 넘게 달성된 종목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로 자율주행과 함께 계속 좋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추세 지키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좀 조정세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실 좋을 수 있다. 네. 저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 이후에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수익이 난 종목이죠. 많은 수익이 난 종목이고 부분적으로는 매도로 챙기는 것도 좋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요 지난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꺾여나면서 이제 5,500원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간대 요 아래로 밀려나게 된다면 요 아래에서는 그냥 이미 제가 매수했던 구간이 요 구간이기 때문에 익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대기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사실 욕심일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꼭대기에서 전략 매도를 한다? 이거는 주식에 신이 와도 할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부분적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보는 거는 맞는 전략이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MS 오토텍도 조금씩 꺾여나가는 흐름이 있고 이런 종목들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21선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구름대에 많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밀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수익을 그대로 반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인지를 하시면서 지금은 일단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MS 오토텍은 지금은 매수 자리는 아니고 익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6,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또 매물을 다시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전략으로 수익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S 오토텍에 대해서 21선 이탈 여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6,000원 선 위로 올라올 때 참고해서 다시 한번 추후 전략 세워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8일에 매수했던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강세, 그리고 마감도 1% 상승세 넘게 보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유니온은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유니온은 제가 매수하자마자 네. 그 주에 이제 바로 수익이 좀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네. 이 종목 이제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이제 히토류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테슬라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었던 종목인데 네. 페라이트가 이제 자석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엮이면서 5월 달에 제가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그 구간 이후에는 또 재미가 없는 구간이 와 있어요. 지금은 좀 이제 매수 추가가 대비해서 내려왔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로 받아보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다면 익절에 대한 부분을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익절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또 해줬어야 되는 구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반면 교사로 다음에 종목을 매매할 때, 급등주를 매매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30% 이상 수익이 났으면 부분적으로는 이제 챙겨가면서도 매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 근데 당장에 바로 올라갈 만한 뉴스나 이제 그런 시장의 관심도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 쪽에서도 이슈가 나오면서 뭐 페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네. 시장의 관심을 받는다면 그때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보류입니다. 매수를 하기에도 좀 어려운 가격대이고 네.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반등 시에는 매도하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쪽 위주 이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중에 안 오른 종목들 또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반등시 매도 전략, 또 테슬라 모멘텀 나올 때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5월 4일에 매수했던 위메이드인데요. 위믹스 상승 기대감과 함께 추천드렸고 이후에 정치적 이슈로 예기치 못하게 주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AS를 돌이켜보면 5만 원, 5만 1,000원이 회복 구간이고 또 손절 라인은 4만 3천 원 제시해드렸거든요. 오늘 2% 조정 받으면서 좀 손절 라인 가깝게 내려왔습니다. 위메이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걸 빨리 매매한다고 하면 제가 빠졌었던 구간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이슈로 빠졌거든요. 제가 그쵸.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쵸.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위믹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과거에 주가가 24만 원까지 오를 때는 암호화폐인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네. 위믹스에 대한 코인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시기에 위메이드도 역시 부각이 되면서 시가총액이 24조까지도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4만 원대 구간이 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조금 밀렸었던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 나올 때 이제 돌발 악재로 위믹스 코인에 대한 뭐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매매한 사람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코인에 대한 이 가치 훼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위믹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 이후에 그래도 잘 가격을 유지해 주다가 최근에 또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려나는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이 보여지고요. 장기간으로 본다면 지금 구간을 잘 지켜준다고 했을 때는 사실 올라갈 영역은 있어요.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대규모 매수세 28,000원, 3만 원대 이 구간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올라갈 때 털어낸 매도 물량이 아직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관 수급에 대한 부분이나 바닥 구간에서의 매수세를 포착할 때는 지금 구간도 저가 구간이긴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빠른 매매를 선호하신다 하시면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유화하고 이 종목을 일단은 좀 현금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올라갈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해서 공격적으로 전략을 하는 게 맞지 만약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아깝다고 기회비용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는 옳지 못한 전략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에 대해서 주가 회복에는 다소 시간은 걸릴 것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2월 1일에 매수했던 링크 제네시스인데요. AI 관련주와도 엮이고 숨겨진 로봇주로 또 대주주 만원 매수 부분 전략 주시면서 추천드렸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5% 달성한 종목인데 최근 3거래일은 소폭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일까요?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완전히 주가가 무너져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주가가 무너져 있냐 무너지지 않았냐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늘 참조하면서 말씀드리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영역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21선 여부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구간은 그래도 큰 부담이 없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 손절가에 대한 부분으로 6,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면은 약 2, 3% 정도로 손절도 짧은 자리이고 지금 당장 매수도 가능한 자리이다.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주주 만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주주가 매입한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이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저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대주주가 봤을 때 이 주가가 그래도 적정한 주가라는 게 프리미엄을 얻는다고 해도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50억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대주주가 변경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간은 아직 저가 구간이고 바닥에서 들어온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면서 해소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늘 말씀드리는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세력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는 영역이어서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매수 포인트를 지금도 잡아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제가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도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전략들을 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아니면 또 참고하셨다가 다시 보기를 보시면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큰 수익들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신규 매수 현재도 유효하다 의견 주셨고요. 이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잠들어 있는 쉬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KL넷 항만 물류 관련 종목입니다.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고요. 5월 말 AS 이후로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세가 나왔는데요. KL넷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L넷 역시도 그냥 5월 말에 말씀드렸던 구간과 크게 변한 구간이 네. 없어요. 이 거래량이 막 크게 실리는 영역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떨어질 만한 구간이 아니고 지수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수가 2% 떨어져도 2% 이상 막 크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수가 오를 때든 떨어질 때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슈를 대기하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면 항만물류에 대한 부분으로 네. 과거에 이제 부산 북항, 뭐 4조 투입 이런 이슈가 있었던 영역이 있었고 중국 항만물류, 윤석열 대통령 항만물류 국가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이런 이슈를 받았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15%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뉴스를 대기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고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 큰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에 대해서도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매수가보다 이제 9%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음에도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가 구간에 3월 16일에 이제 급상승을 했을 때도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전략을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좀 시간이 길게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면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전략으로 수익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KL넷 뉴스 기다리고 있는 구간으로 지금도 매수 유효하고 보유로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1일에 매수했던 무학, 주류 관련주로 이런 소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와 비교해서 큰 주가의 변동은 없는데요. 무학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무학 역시도 사실 저는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네. 제가 이런 종목이 터지는 걸 보면 굉장히 또 기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을 추천을 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키포인트 종목들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근데 매수가 부근에 있어요.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오르거나 떨어진 구간이 아니고 그냥 매수가 부근인데 매수가에서 제가 5% 수익 났다고 했을 때도 크게 수익이 났다고 자랑은 하지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5%에 대한 수익 기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6,500원 정도 한번 매물 소화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매수는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만약에 밀린다고 했을 때는 5,400원 정도 손절가만 좀 명심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학에 대해서 5,400원 손절가만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보유로 더 상승 여력을 기다려보자고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월 19일에 매수했던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가 5,610원이고요. 오늘 종가는 2% 조정받으면서 5,730원 거래 끝이 냈습니다. 반도체 업황 기대감도 있지만 큰 또 움직임은 없네요. 네, 저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엑시콘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있고 재무에 대한 부분도 좋으면서 투자자별 매매 종목을 봤을 때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큰 부담이 없어요. 가지고 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물렸을 때도 나보다 더 크게 물린 사람도 있다. 이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봤을 때 네. 재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 5천억대, 6천억대 이렇게 했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쉬어가는 영역인데 쉬어가는 영역이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다들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1분기가 제일 안 좋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1분기 실적이 제일 안 좋게 나왔을 때 지금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영역이다라는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 네.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부근인데 전 지금 2% 3% 수익 났다고 제가 이걸 수익 났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올라갔을 때 10%,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이러한 이야기를 다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자세한 전략들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앞으로도 더 좋게 봐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3월 3일에 매수했던 인성정보,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70% 달성한 종목입니다. 어제도 4,470원까지 종가 오르면서 최고가 다시 한번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시장 밀리면서 함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인성정보는 어떻게 해볼까요? 이제는 슬슬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계속 올라갈 만한 자리를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그 시장이 또 좋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21선 이탈이 된다? 그러면 매도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21선이 3,600원 정도 자리에 좀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평선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자리가 오겠죠. 만약에 지금 가격을 잘 유지만 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텐데 제가 이제 3,000원대 초반에서도 올라갈 자리가 있다. 5월 말에 말씀드릴 때도 더 올라갈 거니까 비싼 자리지만 더 비싸질 수 있는 자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제가 이제 5월 말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만약에 21선 이탈된다면 매도 전략을 보시고 21선이 이탈되지 않고 지금 가격을 잘 유지해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격으로 관련주이고요. 더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보면서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정보 주가 많이 상승했고 시장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오늘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21선 이탈한다면 매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힌트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철강 관련주를 한번 네. 오랜만에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오늘 철강 관련주다. 네. 철강 관련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빼먹을 수 없는 기업이 딱 2개가 있거든요. 네. 포스코, 포스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대제철, 이 2개 기업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톱을 달리는 네. 그 기업인데 포스코의 협력업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NI스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NI스틸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4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땡땡 철강, 이게 철강 관련주이기 때문에 땡땡 철강으로 이제 종목이 끝나는 이름인데 포스코 1차 협력업체이자 NI스틸의 최대 주주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대규모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차트에 대한 부분 잠깐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바닥 구간, 2022년도 구간에 이제 철강 관련주들 많이 올라갈 때 그때 구간에서는 이제 4월 달에 단기적으로 많이 시세가 났었지만 그 이후에는 시세가 완전히 재미가 없었어요. 1월 달까지 완전히 주가 바닥을 찍다가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더라. 근데 지금 구간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영역이고 제가 이 종목을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또 언급을 드리려고 네. 이 종목 오늘 이번에 추천해도 괜찮겠다.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한데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꼭 떠 있는 종목 추천해가지고 또 이제 지수 떨어질 때 하락을 아프게 맞는 것보다는 견조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재료 있고 실적 있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준비해봐야겠다 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포스코 협력업체이니까 포스코의 철강 관련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주가의 흐름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철강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한다고 하면 목표 수익률 최소 5%에서 10% 정도까지 5% 이상은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나 목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 부분은 8시에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철강 관련주, 대표 철강업체 포스코의 협력사이고 NI스틸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대규모 거래량 유입되면서 상승 앞두고 있다고 이런 관점들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지수가 2% 이상 음봉이 나오는 게 거의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는데 제 지수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3월달 구간에가 이제 3.91% 떨어진 게 3월 14일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고 4월 구간에는 이제 2% 이상 하락한 거는 4월 20일 날 이때가 한 번이고 그 다음에도 2% 이상 떨어진 거는 없어요. 1점대 후반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있어도 오늘처럼 2.79%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네. 6월달 들어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방송을 하는데 어제 정말 미국장도 좋았어가지고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증시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네. 증시 흐름이 나타났다.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무더기 하한가가 나타났고 에코프로까지도 휘청이다 보니까 오늘 증시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고민들 많으신 부분들 8시 공개 방송에서 다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더기 하한가 속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만한 부분들 증시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증시의 하락이 우리나라만 많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네. 미국 증시나 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막 크게 떨어지는 증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산발적으로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노래 톡방이나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또 소통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 넘는 코스닥 낙폭과 함께 하한가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증시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수익낼 수 있는 전략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장 전망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내일 시장은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요? 사실 네. 웬만하면 오를 거라고 그쵸. 예상이 되죠. 웬만하면 네.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악재가 또 이제 굉장히 찬물을 끼얹은 게 에코프로 쪽에 끼얹어진 게 좀 더 불안하기는 해요. 맞아요. 에코프로가 워낙 시총 자체도 크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지금 에코프로 쪽에만 몰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네, 모두가 다 에코프로만 쳐다보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꼭 매매하지 않더라도 이게 정말 에코프로가 2차 전지를 완전히 끌고 멱살 잡고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전체가 시가총액이 휘청휘청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LNF까지도 이제 같이 밀리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심도 오늘은 좀 좋지가 못했는데요. 그런 종목들 중에도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뉴스를 받을 때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때 뭐 800억짜리, 1000억짜리들은 이제 2천억 되고 4천억 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오늘 떨어져서 17조가 넘는데 17조짜리 기업이 이제 2배 올라서 34조 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걸 말씀을 드린다. 늘 말씀드리지만 좀 떠있는 종목들 매매하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오르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힘이 더 세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OMC 정례에서도 만약에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비둘기파적인 입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미국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 또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그래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과 함께 저 또한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